다음은 29장 3절 자기력의 응용. 그래서 첫 번째로 속도 선택기와 질량 분석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속도 선택기 안에는 자기장 B0가 이렇게 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해져 있고요. 그러면 전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원운동 하겠죠. 그러면 자기력 QVB는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 그럼 여기서 속도 지워지고 질량과 전하량의 비율은 V분의 RB. 지금 B0죠? 자, 그러면 또 속도를 또 모르네요. 예, 그래서 여기 앞에, 자, 여기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해져 있어요. 예, 크기는 정말 B고, 자, 그리고 전기장도 가해져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 자기력하고 전기력이 서로 크기가 같으면은, 그러면은 V는 B분의 E, 이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의 크기를 조절하는 스위치하고 전기장의 크기를 조절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두 스위치를 돌려서 이제 속도를 선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2분의 R B0B 이렇게 전하의 질량과 전하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 가지고 뭐 동위원소가 뭐가 있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질량 분석기 mass spectrometer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기력의 응용 첫 번째 했고요. 자기력의 응용 두 번째는 이제 사이클로트린이라고 그 입자 가속기의 일종인데, 이거는 그 로렌스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 로렌슘이라고 하는 그 원소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D라고 부르는 전자석이 있는데, 왜 D겠어? 알파벳이 D처럼 생겼으니까. 네이밍 센스하고는. 자, 그래서 전화가 처음에는 비실비실, 그러니까 작은 반지름. 근데 이제 뭐 전화가 양전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양으로 전환시키고 여기는 음으로 전환시키고, 그러면 뒤에 틈새를 지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더 큰 반지름. 자, 또 틈새에 도달했는데 또 양과 음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또 더 큰 반지름으로 또 바꿔주고, 더 큰 반지름으로 또 바꿔주고, 더 큰 반지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슝 하고 이렇게 발사되는 거. 자, 이게 바로 사이클로트론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이클로트론이 잘 작동하려면 틈새에 도달할 때마다 이 전이차의 극성을 찰칵찰칵 바꿔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의외로 쉬워요. 왜냐면은 그 원운동 진동소는 반지름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꿔주는 이 교류의 진동수하고 원운동 진동수가 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2파이 n분의 큐브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그 사이클로트론 진동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이클로트론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운동 에너지는
자, 그러면은 이 반지름 R, 이때 속도가 이제 Vmax. 자, 그러니까 2분의 1 n Vma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자기력 QVmax B는 질량 곱하기 고심가속도 R분의 Vmax의 최곱. 자, 그럼 여기서 또 Vmax 지어지고 2n분의 Q제곱 B제곱 R제곱. 자,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클수록 최저 운동 에너지도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최저 운동 에너지가 너무 커지면은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V제곱 분의 M0로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원리로는 가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효과가 그 무시되는 낮은 에너지로만 그 가속시킬 때, 그럴 때 사이클로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력의 응용, 예, 두 번째 알아봤고요. 자, 다음 29장 4절.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 자, 그러면은 전하 운반자라고 하면은 전하 운반자의 전해량 Q, 속도는 유동속도, 크기가 유동속력이죠. 크로스 B. 근데 이거는 전하 운반자 한 개가 받는 힘이고, 여기다가 전하 운반자 개수 n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하 운반자가 몇 개나 있느냐? 소문자에 단위 부피당 전하 운반자 수, 그 다음에 부피는 AL, 그 다음에 약간의 계산의 엄밀성을 위해서 유동속력 VD, 단위 벡터는 E해. 뭐 만일에 이게 유동속력이 X축방이면은 단위 벡터 E해 대신에 I에 쓰고, 뭐 그래서 이제 단위 벡터를 일반화 시킨 거예요. 예, 크로스 B.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I는 NQAVD 사용하면은 IL E hat 크로스 B. 그래서 여기서 L E hat을 L 벡터 해가지고 IL 크로스 B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L 벡터는 크기가 L이고 방향은, 예, 전류의 방향과 같죠. 그래서 자기장 내에서 운동하는 대전 입자가 받는 자기력 FB는 QV 크로스 B하고 지금 구한 자기장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자기력 FB는 IL 크로스 B, 이 두 공식을 콤보 세트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다음 세부적인 경우로 균일한 자기장 내에서 직선 도선이 받는 거, 예, 그거는 뭐 결국 IL 크로스 B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균일한 자기장이 아니고 이제 직선 도선도 아니고, 그러면은 다다다다다닥 잘게 쪼개서, 그래서 얘를 직선 도선처럼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받는 자기력 IDS 크로스 B. 자,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은 자기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근데
전류 I가 적분 바깥으로 나갔네요. 예, 이런 전류를 정상 전류, 영어로는 스테이셔너리 커런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그 원래 자동차는 이렇게 곡선 도로가 있으면은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막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그걸 바로 정상 전류라고 해요. 자, 다음 예제 29.4. 예, 뭐 자기장도 일반적이고 뭐 전류도 곡선 따라 이동하면 어려우니까 자기장은 균일한 경우로 한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직선 부분. 자, 직선 부분은 전류 I. 자, 여기서 여기가 ER이죠. 그리고 B. 두 배의 IRB. 그리고 방향은 그림에서 나오는 방향. 자, 그럼 두 번째 곡선 부분. 자, 곡선 부분은 IDS. DS도 이제 요령 있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 원의 호의 길이가 되게,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R D셋하고 그 다음에 자기장 B, 그리고 DS 벡터하고 자기장 벡터의 사이값을 구해보면은 여기를 지나가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그은 다음에 해보면은 요 세타하고 이 각이 같은 걸 알 수 있어요. 사인 세타. 자, 그럼 세타에 대한 적분인데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자,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은 EIRB가 나오고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따라서 R자 힘은 0이 돼요. 하지만 직선 부분은 안으로 나오고 곡선 부분은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R자 돌림형은 0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D2업 배우게 될 전류고리 자기 쌍극자의 성질에 대한 떡밥을 제공을 해주고 있죠. 29장 5절. 자, 전류고리. 다시 말해서 이제 자기 쌍극자. 자, 균일한 자기장 안에 그 자기 쌍극자가 놓여 있을 때, 요 2번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로 힘이 작용하고 4번은 아래로 이렇게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제 뱅글뱅글 돌게 되는데, 자, 이때 R자 돌림 힘은, 자, 이 거리를 그 B의 절반 2분의 B, 그 다음에 힘, 그리고 연장해가지고 이 각도 재면은 사인 세타, 그리고 반대쪽도 2분의 B F 사인 세타. 자, 그러면 BF 사인 세타, 근데 F가 IAB. 자, 근데 여기서 AB가 면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IA를 뮤라고 해가지고 뮤 B 사인 스타. 여기서 뮤는
그러니까 크기가 IA, 물론 이제 여러 번 감겨 있으면은 가문수 n도 곱해야 되겠지만, 자, 이거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장 벡터에 이렇게 크로스 프로덕트로 주어진다. 자, 그럼 이제 뮤가 이제 방향도 알아야 되겠는데, 방향은 이제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감쌌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 그런 오른손 법칙으로 이 자기쌍극자 모멘트 벡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다음 이제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원래 이제 돌림이 시계 방향인데 적분을 해주는데 뮤비 사인 세타 그러면은 마이너스 뮤비 코사인 세타. 그래서 뭐 원래는 적분 상수가 있지만 적절히 잘 조절해주면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뮤 도트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쌍극자가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을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쌍극자의 포텐셜 에너지도 받고요. 자, 다음은 예제 29.5 질문 A. 자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 그러면 이제 IA인데, 얘처럼 이제 여러 번 감겨 있으면 가문수도 곱해져가지고 25번 전류가 15.0 mA 10의 마이너스 3승 A 그리고 면적이 5.40cm 곱하기 8.50cm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제곱미터. 자, 그러면 자기쌍극자 모멘트는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미터 스퀘어드 이렇게 되겠고요. 자, 고리에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원래는 이제 뮤비 사인 세타 뮤는 구했고 1.7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자, 자기장은 0.350 테슬라 그리고 각도는 90도. 자,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뉴턴 미터. 자, 이렇게 구하는 쉬운 문제예요. 다음 자, 예제 29.6은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중력에 의해서도 휘고 그 다음에 자기력에 의해서도 이렇게 휘고 그래서 그때 각도를 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R자 돌림힘은 중력에 의한 거하고 자기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거하고. 자, 그러면 중력은
mg 그리고 이 거리가 2분의 b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k에 자 그 다음에 자기상자는 뮤b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 세타가 아니고 90도 마이너스 세타고 k 햇 자 그러면은 사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그리고 자기상수 모멘트는 전류 곱하기 면적 그럼 얘는 그럼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얘가 0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 그래서 mg분의 2iab 자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 역함수 mg분의 2iab 그러면은 전류가 3.50A A가 0.200m 자기장 B가 0.0100 테슬라 그 다음에 질량이 50.0g 중력가스 9.86 m/s 스퀘어드 다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1.64도가 얻어져요. 그래서 이만큼 기울어진 각도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29장 6절 사실 호력가는 자기력의 응용 세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전하 운반자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기장은 이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면에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이 되고 반대쪽은 마이너스로 그래서 자기력 QVDB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력 QEH가 이제 반대로 작용하죠. 여기서 EH는 그 홀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Q가 서로 지어지고 홀 전기장을 이제 전압으로 바꾸면 자 그래서 이거를 홀 전압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홀 전기장 VDB에다가 폭 D를 곱하면 되겠고 그 다음 유동속력 대입하면은 I는 NQ AVD 대입했고요. 근데 여기서 요 면적이 D 곱하기 요 두께 T 그러니까 DT죠. 자 그러면은 폭 D가 지어져요. 그래서 NQT분의 IB가 되는데 NQ분의 1을 RH 그러니까 RH는 이제 저항은 아니고 요거는 이제 개수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측정을 하면은 전하 운반자의 단위 부피장 밀도 그 다음에 전하 운반자의 부호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호르가를 이용을 해가지고 금속에서 움직이는 게 음전하인 전자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홀이 이제 대학원생 시절 때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걸로 그냥 교수직 깨찬 거죠.
다음 예제 29.7 예. 홀 전압을 구하라는데 자, 홀 전압은 NQT분의 IB였어요. 그래서 그 고리의 단위 부피당 자유준대수가 8.46 곱하기 10의 28승, 전화량은 1.60 곱하기 10의 만 19승크로, 두께가 0.10 cm,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그 다음에 전류가 5.0A, 자기장이 1.2 테슬라. 예, 그래서 홀 전압이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볼트. 그러니까 0.44 마이크로 볼트. 예.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뭐 측정 못할 전압은 아니죠. 그래서 예. 홀 효과에 대해서도 예, 알아봤습니다. 그래가지고 29장 다 알아봤어요. 예, 대학 일반 물리학 확장판 29장 자기장 다 배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